이제 본인만의 그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조회수가 150만 이상이 나오면서 팔로워가 4,000명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좀 유명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직접 가르쳐준 사람 중에? 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일단 저만 얘기하면 저는 아나운서긴 한데도 제 인스타 팔로워는 한 3만 몇천 명 수준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윤태님 만나고 릴스 하면서 지금 오늘 제 인스타 팔로워가 6만 4천 명인가 그럴 거예요. 거의 2배로 올랐죠. 거의 2배로. 네. 아나운서님도 계시고 또 어떤 요리 크리에이터 분도 계세요. 요리 인플루언서. 그분도 원래는 1만 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팔로워가 9천 명대이긴 했어요. 네. 근데 그분 역시도 컨설팅 이후에 3달? 4달 만에 10만 팔로워가 됐어요. 와. 그럼 그렇게 요리하시는 분들은 10만 팔로워가 되면 그걸로 수입이 좀 생기나요? 영상만으로는 수입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도 마찬가지겠지만 조회수만으로는 수익이 많지 않잖아요. 이제 인플루언서가 되면은 여러 가지 기회가 와요. 예를 들어서 또 광고, 협찬, 혹은 협업 이런 데서 오는 이제 광고비라든가 그런 어떤 부수적인 비용 그런 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네. 뭐 저만 해도 이게 릴스에 대한 강의라든가 그러니까 릴스 강의도 했었지만 저는 릴스 강의 말고 제가 업로드하는 콘텐츠가 사진 촬영에 관한 콘텐츠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그 사진 강의 오. 네, 그것도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부수익이 한번 났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컨설팅에 대한 문의도 있었고요. 저뿐만 아니라 그 다른 분들도 인플루언서가 되시면요. 업체에서 연락이 많이 가요. 제안도 많이 가고 출간 제안도 가고 그 다음에 광고 제안도 가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수익이 꽤 많죠. 그 요리하시는 분 10만 명 되신 분 있고 네. 또 어떤 분이 있습니까? 또 스피치 하시는 분, 아나운서님 저런 스피치 하시는 분도 네. 그분 이제 최초에 저한테 컨설팅 받았던 분인데 그분도 10만 명 팔로워를 달성을 했었고요. 네. 이름 얘기할 만한 사람 누구 없나요? 다들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기 싫어합니까? 뭐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계셔서 누가 있을까요? 그 부산에서 아이패드 드로잉 하시는 대표님이 계세요. 이제 러브 소피라는 계정을 운영하고 계세요. 네. 초반에는 성과가 잘 안 나오다가 이제 본인만의 그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조회수가 150만 이상이 나오면서 팔로워가 4,000명 정도가 늘었어요. 그분이 그런 케이스예요. 하시는 일 자체가 아이패드로 이제 드로잉하는 클래스를 하세요. 네, 부산에서. 네. 그러니까 학습이잖아요. 네. 어찌 보면. 그래서 이거를 막 그 수강생분들이 그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막 그런 걸 했었거든요. 네.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는 그 대표님이 어떤 거를 어떻게 그리는지, 아이패드 드로잉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보고 싶어 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분이 이제 제 컨설팅 받은 이후에 그 디즈니에 나오는 여러 공주님들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을 한 명씩 그렸어요. 아이패드로. 네. 근데 네. 그릴 때 그림만 그리면 별로 성과가 안 나고 거기에 이제 본인의 이제 왜 아이패드 드로잉 공방까지 차리게 됐는지에 대한 그 스토리를 녹였더니 거기서 사람들이 엄청난 공감을 받고 빵 터졌죠. 와, 아니 근데 그래서 4천 명이나 순식간에 늘었으면 사실 인스타 피드에 사진 정말 백날 올려봐야 4천 명 올리는 건 그렇죠.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어렵죠. 요즘엔 더 어렵죠. 지금 현재 그 강의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강의를 들으면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나요? 일단은 제가 본 강의 첫 번째에서 다뤘던 게 뭐냐면요. 알고리즘에 대한 걸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제가 전달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는 어찌 보면은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알고리즘에 대한 이론과 좀 많이 달라요. 아예 정반대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릴스가 노출이 잘 되려면 음악을 유명한 걸 써야 된다. 저 그 얘기 들었어요, 최근에. 그렇죠. 네. 지금 뜨고 있는 음악을 써야 된다. 네. 혹은 영상 시간은 몇 초 이내로 해야 된다. 혹은 영상은 언제 올려야 된다. 저는 이거를 다 무시해요. 그거 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걸 왜 신경 쓰시냐. 그거를 오히려 내려놔야 노출률이 올라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요? 네. 그걸 첫 강의에서 제일 길어요. 제 강의 중에서 내용이 제일 길어요. 아니 근데 그 요새 제일 인기 있는 음악은 반드시 써야 된다 그러던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저는 제 영상을 보시면요. 요즘 뜨고 있는 음악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몇만에서 몇십만, 100만 넘는 것들 중에서도 저는 뜨는 음악 쓴 게 거의 없습니다. 이 영상이랑 일단 어울려야 돼요.
제에 맞는 영상과 어울려야 되고 제가 좋아해야 돼요. 제가 들었을 때 나 이 음악 마음에 들어. 좀 그럼 그걸로 선택을 해요. 음악은 그냥 거드는 용도예요. 콘텐츠를. 근데 대부분 어떤 릴스나 이런 걸 보면요. 음악 소리가 엄청 커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뜨는 음악, 그러니까 뭐 가요라든가 팝이라든가 아이돌. 그쵸. 음악도 유명한데 음악 소리까지 커요. 그러면은 영상에 집중을 못 하고요. 음악에 집중이 돼서 그 음악만 기억에 남아요. 내 콘텐츠를 보여주려고 내가 열심히 시간과 공을 들여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지금 뜨고 있는 음악을 넣음으로써 그게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 강의가 그럼 1강이고 네. 또 이제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 이유를 네. 내가 이제 만약에 소상공인이나 네. 내가 뭘 물건을 팔고 있다든지 아니면 나 한 20대 초반인데 셀프 브랜딩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 일단 제 강의가 브랜드 리스다 보니까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혹은 아직 브랜드가 없다면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내 브랜드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거냐가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사람들한테 공감 가는 주제가 어떤 건지에 대한 게 강의에 나와요. 사람들은 초반에 이 영상이 나한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가 딱 그어져요. 이거를 어떻게 잡아내는지 저는 그게 강의에 넣었어요. 그게 된 다음에는 그게 됐다는 거는 사람들이 그 다음이 궁금하다는 거거든요. 이 다음이 궁금하면은 이 다음에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마무리예요.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다 강의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도 페블온이라는 계정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분도 어찌 보면 온라인 소상공인이시거든요. 그분이 온라인으로 키보드를 판매하시는 분이에요. 키보드랑 키캡 그거를 이제 다 판매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장사하시는 분이잖아요. 어쨌든 이분도 이거를 그냥 올리기만 해서 예쁘게 찍어서 조회수가 안 나와요. 그 제가 절대 소상공인 분들은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그 스펙이라든가 이런 거는 올리면은 사람들이 안 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뭐 올려야 돼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수입해서 파는데 무슨 이야기가 있겠어요. 그죠? 내가 이거를 쓰는 어떤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런 키보드가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스토리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키보드 하시는 그분도 자기가 왜 키보드 사업을 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갖고 영상의 조회수가 잘 나온 케이스고 제가 그분한테 제안 드렸던 게 키보드 영상을 찍으려면 어쩔 수 없이 나의 그 데스크를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의 또 취미가 데스크 테리어라고 해요. 데스크 테리어가 데스크 플러스 인테리어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것도 영상 하시면 좋다. 근데 여기에 키보드가 계속 노출을 시켜라. 그래서 그 컴퓨터 키보드가 노출되면은요. 신기하게 댓글에 키보드 어디 거예요? 키보드 어디서 구매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은 판매자니까 그 인스타그램 그 페이지에 링크가 걸려 있어요. 그럼 거기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걸로 통해서 매출이 릴스 덕분에 2배가 뛰었다고 했어요. 우와! 아주 귀가 번쩍 뜨이는 그런 소리인데요. 야, 이게 그러면 실제 비즈니스로 연결이 되네요. 그럼요. 아, 지금 엉덩이가 지금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저 지금 빨리 가서 릴스 하나 찍어야겠어요. 그만할게요, 오늘. 이거 그만하고, 참 빨리 가서 하나 찍어야 되겠습니다. 아, 뭐 하나 좀 찍고 싶은 생각 들지 않나요? 네. 여러분, 저 생각 든다면 망설이지 말고 일단 가서 찍으세요. 근데 저는 릴스를 찍는 거에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저 구독자 가운데도 딱 머릿속에 찍을까 말까 생각하신 분들한테 해당하는 얘기일 것 같아요. 네. 이 찍을까 말까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사람 중에 일부는 이거 찍는다고 이게 되겠어? 안 될 건데 괜히 찍어서 창피 떠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안 되면요 창피가 안 떨려요.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아무도 안 봤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나만 알아요, 망한 거. 나만 알아서 창피가 안 떨리고 그 대신 잘 되면 이거 누구나 부러워하는 영상이 그렇죠. 되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뭐다? 무조건 찍어봐야 된다. 맞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도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게 저는 오히려 좋다고 얘기해요. 왜요? 내가 한 번도 실패해본 경험이 없는데 이분들은 이 다음부터가 문제가 돼요. 본인의 기준점이 거기로 가버려요. 아, 내가 올리면 기본 50만이지. 이렇게 되나요? 그 반대가 돼요. 이 다음에 어떡하지? 이 다음 영상도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나는 그럴 만한 재주가 없는데 얘가 우연히 떴어요.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처음 떡상을 기대하기보다는요. 일단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고 혹여라도 떡상을 했다.
그 다음 영상 올릴 때 절대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페이스대로 하세요. 원래 하던 대로.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해야 돼요. 근데 그냥 하더라도 100번 했는데 100번 그냥 한다? 이건 의미가 없고, 만든 다음에 조회수가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을 해야죠. 이 다음에는 여기서 이거 했던 거를 이렇게 바꿔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제 접근을 해야지, 그냥 어제 올린 거를 그냥 똑같이 오늘도 올릴래? 비슷하게 올릴래? 이러면은 나아지질 않죠. 시청자 입맛에 맞춰야 됩니다. 시청자. 그래서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긴 해요. 시청자 입맛이 뭔지를 아는 것도 어렵고, 맞아요. 알아도 그거에 맞춰서 뭘 만드는 것도 어렵고. 네. 그런 거 제 강의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봐야겠네. 아직 수강만 해놓고 아직 저기 다 보지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빨리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보시죠. 네. 자, 오늘은 릴스 전문가 고윤태님 모시고 릴스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셀프 브랜딩 하고 싶습니까? SNS로 돈 벌고 싶다면 지금 릴스 강의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줘서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